TNC가 도대체 뭐예요? 아니 그거 왜 해? 왜 하려고 해? 안 꼽는 찐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는 특례시를 만들어 기능을 좀 적용줘야 되는데 가능하면 많이 안 주려고 그러고 할 거다. 남북하고 연결돼 있어야죠. 통일 평화토끼를 특별시라서 이렇게 지정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부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988년 개정된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은 특례시 제도 도입입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라 이름 붙이고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특례시란 무엇이고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 제도를 확대해 자치 분권을 확립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다가 이제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행정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검증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준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치 분권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이건 기제라고 하겠죠. 또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의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진정한 주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조례를 발언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봉시돼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이번에 주민 자율권을 신장시키면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발언할 수 있는 청구권자도 지금까지 연령이 19세인데 1살 낮춰 18세로 했고, 그 다음 검사 청구권도 그 다음 연령을 하향시켰고. 최근 경기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례시 역시 대통령이 밝힌 자치 분권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적, 재정적 자치 권한이 굉장히 확대되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크게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복지,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에서 각 지방 정부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이제 권한이 좀 많이 확대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재정도 많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특례시는 아직은 낯설고 어려운 제도입니다. 현재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이며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밟아야 할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특례시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에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시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례시는 대체 무엇일까요? 100만 대도시 특례시는 사실상은 광역시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행정 체계 속에서 특별한 그 시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광역시라고 그래서 울산시는 인구가 120만도 채 안 되는데 거기는 광역시고, 우리도 고양시도 105만이 됐고 수원 같은 경우는 120만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비교해 본다 그러면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기능을 본다면 3분의 1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100만 대도시에 한해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겠다. 도와 시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행정적, 재정적 지위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은 지역 살림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특례시 도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특례시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도시는 고양시와 용인시, 수원시와 창원시 4개 도시입니다. 애초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위성도시로 개발한 사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산업시설이 제대로 들어서질 못했고 자급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1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고양시의 상황을 조금 더 세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는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까지 총 4개 도시입니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례시에 대해서 홍보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 시민들이나 일반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치분권이라는 게 생소할 수도 있고 분권이란 과연 뭐고 특례시가 지정이 됐을 때 과연 우리 고양시한테 뭐가 이득이 되고 뭐가 좋아지는가. 그렇다면 고양시는 왜 특례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 지자체별로 이제 인구 규모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고양시만 그냥 놓고 보았을 때도 제가 처음 이사를 왔을 때와 지금 이제 8배 정도 규모가 늘어났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맞는 제도나 정책 같은 것들이 좀 그 규모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고양시가 처해 있는 이제 도시 특성을 본다 그러면 배후 접경 도시, 따라서 군사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50%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처음부터 위성도시로 개발을 하는 바람에 베드타운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제는 베드타운이다. 인구는 100만이 늘어났지만 자족 도시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은 전무하다. 나라 살림을 유지하기 위한 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데요. 그럼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제도적 룰에 대해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위에 개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섭하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고양시가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그 규제하는 규제의 범위 내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고 또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규제 내 범위 내에서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부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왜 고양시가 특례시를 요구하냐면은 그런 규제에서 조금 더 숨통을 트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실제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을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뭐 치안 문제, 치안의 규모가 지금 그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건가? 라고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니와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구도심과 이어지는 도로시설이 매끄럽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그 지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지방자치분권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시 이슈를 몰고 온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원래 이 이전의 이슈가 뭐냐면은 개헌이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개헌 이슈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능한 한 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넘기자. 그런데 이 분권 개헌이 결국 뭡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제도적 틀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한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은 결국 지방자치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틀에서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기능을 훨씬 강화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을 통한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한 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그 목표인데요. 기존 지방자치법에서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양시 역시 특례시로 지정되면 주민 참여도를 높여 시정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례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몇 가지 사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특례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물론 100만이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들한테도 일정의 권한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자치분권에 기여하는 바도 되죠. 그런 면에서 특례시가 자치분권에 기여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농지 전용 허가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은 특례를 받는다면은 경기도에 거칠 필요가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농지 전용 허가를 지금 고양시가 이렇게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니까 과거에는 농지가 필요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시가에 진척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걸 좀 풀어달라. 그러면 전에는 경기도에서 오케이 하고 또 이래 가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필요 없이 바로 건설교통부로서 그 단계가 줄어들고, 이제 그 이야기는 고향 시민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특례시가 되면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고 거주자들의 살림살이와 편의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재정권에 있어서도 우리 나름대로 도세로 갔던 부분들을 시세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그 국가 예산 배분 비율도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의 산업시설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대학 분교가 되든 또는 무슨 고향 캠퍼스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대학도 좀 유치하게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시설들도 같이 좀 확산되게 해줘서 최소한의 어떤 그 생활 기반을 좀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자족도시로서의 최소한의 여건을 갖춰갈 수 있는. 또한 특례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요. 일선 현장에서는 하기 힘든 중장기적인 지역 과제를 고민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해서 고양시를 비롯한 3개 도시가 특례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갖고 있던 재정적, 행정적 권한을 내어주게 된 경기도나 경상남도는 4개 도시와는 또 다른 입장. 그러니까 가능한 한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는 특례시를 만들어 기능을 좀 적용줘야 되는데 가능한 많이 안 주려고 그러고 할 거다. 경기도는 뭐냐? 훨씬 뭡니까? 기능이 줄어든다는 거죠. 창원시도 지금 인구가 얼마냐면 400 얼마죠? 경남이 336만이네. 창원이 105만이. 그 3분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빠져나가면 경남은 뭡니까? 안 꼽는 찐빵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광역시처럼 완전히 경기도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경기 안에서 모든 업무를 경기도의 지도 감독하에 놓여 있지만 그 중에서 일정 부분 좀 특례를 좀 인정받는 거거든요. 50만 대도시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 사무를 좀 이양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재정도 좀 더
지원을 받는 것이겠지만 완전히 경기도 산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 사이에서 재정과 행정의 권한을 넘겨주는 과정은 앞으로도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2월에 입법 예고를 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은 후 기본 방침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례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면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규약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까지 자율성을 위임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두 부류로 좀 이렇게 나누는데, 특례시가 전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특례시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특례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거 왜 해? 왜 하려고 해? 아직 대다수의 시민들이 특례시와 지방자치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사실. 그래서 고양시를 비롯한 3개 도시는 밖으로는 국회에 올라간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안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응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7대3으로 일단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도세로 가는 부분이 시세로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이익이 고양시에 올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SOC나 도로 하나 놓는데 10년, 20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마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적 부분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자치분권이라는 게 뭐고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뭐고 특례시라는 거를 해서 과연 우리 고양시에 무엇이 좋아지는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구가 10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그런 인구 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그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거고요.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 논의가 있을 예정. 결국은 지금 원래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안만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걸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여러 가지로 해서 또 그 보완해 나가는 것이고, 현장에 그 의견을 들어서 조응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조차도 스스로 우리가 특례시 지정 행정 명칭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고양시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나가야죠.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뭡니까? 윤리위원회라는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스스로의 도덕성, 책무성, 책임성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같이 주긴 했는데,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책임성 있게 그 자유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그 공동체, 커뮤니티 이익을 위해서 발전시킬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변화하는 사회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제가 늘 가지는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도시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특례시든지 특례시가 아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좀 지속적으로
그런 희망이 있는 도시, 계속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지,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 곳인지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는 도시는 자급자족 도시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자치, 즉 자신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적극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모였을 때 특례시는 우리 삶을 바꾸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